에이 설마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기업인데 망하게 하겠어? 10개 기업을 우리가 고르면은 한 3개의 기업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기업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중에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주식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될까요? 다음 3가지 기준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 전염병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증권사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죠. 바로 키움증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신규 계좌 개설 건수만 무려 43만 건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평월 대비 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냐면은 자녀들한테 쌀 때 주식을 사서 물려주는, 즉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 종목을 분주하게 찾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가령 1살 때 자녀한테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후, 즉 자녀가 11살이 되고 나서 또다시 2천만 원어치를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한 주식이 나중에 주가가 2배, 3배 막 올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쌀 때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만한 주식을 찾는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녀들한테 물려줄 주식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녀들한테 주식을 물려준다. 자,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자녀가 나중에 장성을 했을 때 학자금 내지는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이런 용도로 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달리 말하면은 최소 10년간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그럴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기업이 망하면 안 되겠죠. 주식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 그리고 각 분야의 1등 기업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설마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기업인데 망하게 하겠어? 그런 논리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망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보시는 표는 2020년 재계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누구나 얘기만 하면은 다 알만한 기업들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의 최근 10년간 주가 상승률을 보세요. 반타작입니다. 즉 절반은 올랐고 절반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을 제외하고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10개 기업을 우리가 고르면은 한 3개의 기업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기업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중에서. 자, 그래서 단순히 대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물려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자녀들한테 물려줄 주식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될까요? 다음 3가지 기준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꾸준히 소비가 발생하는 그런 소비재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야 됩니다. 소비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바르는 것, 사용하는 것, 업종으로 친다면은 음식료, 화장품, 제약,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업종 등을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소비재 기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를 2끼만 먹진 않죠. 아프면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발라서 이쁘게 꾸미긴 또 꾸며야 돼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비를 과하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자, 그런 행위들을 하겠죠.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꾸준하게 소비가 발생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재 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잘 출시를 해서 가격을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면은 매출액이 늘겠죠. 즉 꾸준히 실적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소비재 기업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경기 민감형 기업, 정유, 화학, 조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 땐 잘 벌어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은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 하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고객과의 접점에 있다는 것이죠. 자, 기업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불과 1년 후의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우량하고 좋은 기업이라서 투자를 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그 기업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모니터링이 쉬운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형 기업, 화학, 정유, 조선.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소비재,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늘상 우리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그 변화를 파악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소비재 기업이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기에도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을 어떻게 고를까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매출액,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이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 된다. 자,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5년입니다. 왜 하필 5년이냐? 경기 순환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의 한 사이클을 뜻해요. 호황과 불황, 이것이 이제 경기의 한 사이클인데, 우리나라가 1970년도부터 이 경기 순환 주기를 파악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5년이 경기의 한 사이클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년간 실적이 크게 변동이 없고 우상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주주 환원을 하는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이 두 행위의 공통적인 이름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본 총계를 낮춰서 ROE를 높이는 거거든요. ROE는 리턴 온 에쿼티, 순이익 나누기 그 기업의 자본 총계입니다.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기업이 주어진 자본 총계를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순이익을 많이 내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기업의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몫이거든요. 즉,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률 개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ROE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의 ROE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기업이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분자인 순이익을 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분모인 자본 총계를 낮추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순이익도 빠르게 늡니다. 이런 기업은 순이익을 높여서 ROE를 높이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반면에 그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재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은 성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간 성장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시장을 평정하면서 이제는 꾸준히 캐시카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쌓아놓은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숙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를 줄여서 ROE를 높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기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배당을 했어요. 삼성전자 역시 과거에는 엄청난 성장주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커져버렸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하긴 하지만은 여기에 플러스 그간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꾸준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면서 ROE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펴는 기업들은 그만큼 우리 회사가 안정적이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돈이 없는 기업, 돈에 쪼달리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꾸준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우량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큰 트렌드를 보시고 그 큰 트렌드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업의 1년 후를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업이 아닌 큰 틀에서 10년 후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다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령화,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노인 인구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 고령이신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주목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온라인, 모바일 이거와 관련된 제품을 소비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바일을 많이 쓰는 연령대가 20, 30대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20, 30대의 구매력 파워는 더 세지겠죠. 자, 그래서 이 모바일, 온라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는 점점 전자기기처럼 변하고 집 같은 경우에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그런 가전제품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것 역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서 온라인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만한 주식 고르는 기준을 크게 3가지로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꾸준히 소비가 일어나는 소비재 기업을 찾아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그런 기업을 눈여겨봐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단기적인 변화는 알 수 없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트렌드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준에 입각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주식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